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인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참여하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나오셨고요. 오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기 팀장님 이번 시간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오디텍요. 오디텍이요? 예. 오디텍은 얼마에 몇 %나 사셨어요? 8,600원에 80%요. 8,600원에 사셨고 8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굉장히 많은 비중을 실으셨는데 그래도 수익권 내 계셔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어떤 점을 봐드릴까요? 처음에는 예. 이거를 한 10,000원 선에서 지금 물타기를 해가지고 낮춘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 저 LED가 이제 바닥을 쳤다 싶어가지고 예.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나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신 거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들고 계셨는데 어려운 시간을 잘 버티셨어요. 예. 예, 축하드리고요. 이제 수익권으로 막 돌아섰는데 오디텍으로 꼭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거든요. 비중이 많은 만큼 투자 전략 잘 세워드릴 테니까 어떻게 참고해 보시고요. 수익 볼 수 있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기현 대표님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오디텍 같은 종목군도 역시나 LED 관련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흐름 상당히 좀 양호한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 그리고 이 IT 산업에 있어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도 상당히 좀 급등 흐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추세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시고 그리고 수익이 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수익 신호하시는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손실을 보셨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홀딩 전략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지만은 비중이 80%이시고 그리고 LED 관련주들이 조금 그 상승 탄력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LED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반도체가 좀 3% 넘는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루멘스 같은 경우에도 2.6%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동안 강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디텍에 대해서는 지금 비중이 80%이신데 30% 이내로 줄이시는 전략, 즉 50%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수익 신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모멘텀이 되고 그리고 수준 모멘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으로 재매수하시는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 물량 30% 이제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하신 목표 주가는 10,000원대까지는 도달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드리겠지만은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손절가에서는 8,400원 라인 제시해드리면 리스크적인 측면만 좀 감안하신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수익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셨잖아요. 이제는 손절가를 8,400원으로 잡으시고 일단 물량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0%만 10,000원 선까지 들고 가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5766님께서 파트론 문의하셨는데요. 파트론을 13,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12,250원이고요. 봐주십시오. 네. 일단 파트론, 최근에 들어서 삼성전자의 매출 추세가 굉장히 무섭고, 또 이제 삼성그룹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삼성그룹이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같은 부품주들이 좀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자체는 좀 이렇게 부진한 상태고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파트론 같은 경우는 약 주당 EPS가 약 1,100원 정도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품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파트론이 좀 저평가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저가 스마트폰을 여기저기서 좀 내놓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LG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과거에 휴대폰이라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전에 휴대폰이 굉장히 높은 폭의 성장을 보였다가 저가로 이렇게 내놓기 시작하면서 그 산업 자체가 약간은 그 사양 산업으로 돌변한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진성은 향후에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역시나 그 추가적인 하락을 지금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 11,500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그 부분에서 이탈 시에는 역시나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 축소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워낙에 실적 추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봤을 때 삼성전자의 PER 수준을 따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약 14,000원 정도의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역시나 그 IT주들의 그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고요. 1분기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틴다고 그러니까 1분기 뭐 상승세보다는 버틴다고 생각하시고 2분기를 좀 기대해 보시고요. 그래서 역시나 목표 주가 14,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용 광전 투자를 오늘장에서 사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신데요. 어제 오늘에서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심기현 대표님 봐주십시오. 이 종목은 4984님의 종목입니다. 네, 우선 뭐 성룡 광정 투자를 비롯한 태양광 관련주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도 호재성 재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웅진그룹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집중 양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뭐 다른 관련주들도 급등 흐름 보이고 있는데 성룡 광정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관련주들 많이 빠졌지만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지금 4분의 1토막까지도 난 상황인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고 중국 쪽에서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반등 강도는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산업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담감 아직까지 완전히 떨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룡 관전 투자에 있어서는 우선은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만 대응 전략을 짜자. 따라서 지금 시점 5% 넘는 급등 흐름 보이면서 2,600원 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200일선 유치하고 있는 한 3,000원 라인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950원 라인을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에 있어서는 2,200원 이탈 시에는 다시 한번 추세 하락 및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락 시점이 다가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손절가에 대해서는 2,200원 정도 라인을 제시해드리면서 성룡 광전 투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태양광 흐름과 함께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한번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사볼만 하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체크를 하셨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 네. 주셨어요? 네, 영진약품인데요. 예, 네, 제가 삼장, 예, 그 공시를 기다리면서 샀는데요. 예. 그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계속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얼마에 몇 %나 사셨어요? 2,150원에 거의 50% 가까이, 계속 사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아, 처음에 한 번에 사신 건 아니고요? 네, 한 번에 산 게 아니고요. 예. 계속 매수를 10%씩 했어요. 아, 무슨 신약 기대감 같은 걸로 사신 겁니까? 예, 그렇죠. 예. 아토피 치료제.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으신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가 네. 네, 그런 데서 정보 수집을 조금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인데 예. 거기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예, 그냥 추천해서 바로 산 건 아니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네. 뉴스도 많이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근데 비중이 좀 많으시고요. 예.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고 빠진 상태라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예, 영진약품은 이성규 팀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뭐 저희가 네네. 또 어떤 점들을 봐드리면 좋을까요? 손절가, 목표가 정해드릴까요? 예, 손절가는 한 1,800원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목표가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면은 좀 갈 수 있을런지. 예, 아무래도 그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네네. 예, 봐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네. 들어보시고요. 예, 잘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성규 팀장님. 네. 의약
제약주를 매수해서 수익 보기도 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진약품 봐주십시오. 네, 일단 연진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 KTNG의 이제 계열사입니다. KTNG의 계열사고요. 최근에 그 주가가 높게 상승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기보다는 이 회사가 3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가 작년에 정확히 말하면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적자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흑자를 보게 되면 주가 같은 경우 뭐 2배, 3배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점에서 보게 되면 한 2.5배 정도 이제 상승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고 말씀하셨던 그런 신약 기대감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제약주들 같은 경우 제약주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저가 의약품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단가 낮추게 되면서 일단 뭐 전망 안 좋다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는 반대의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저가 의약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격을 내리니까 의약품 업체들이 그 저가 의약품에 대해서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반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의약품 업계에 굉장히 좋고요.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갑작스레 올라간 경향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아토피 치료제라는 것은 물론 상당히 중요하죠.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도 아토피 그 증후군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전반적인 그 어떤 그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서 거기다가 이제 아토피 치료제가 신약 허가를 받게 되면 상당히 주가는 큰 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 관점 두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시장에 노출된 정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전반적인 그 펀더멘탈,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오는가 그것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흑자 전환하면서 그 어떤 그 원가 부분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거 기대할 수 있겠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신약에 대한 기대감은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신약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고 실제로 또 시중에 판매가 나와야지만 그 매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약 업종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많이 들어왔었던 1750원 선 이 구간에서는 손절 대응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밖에 역시나 제안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한 2250원 정도 저항대가 좀 강한 모습인데 일단 그 부분을 단기적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보고 왔을 때 그냥 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영진약품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보겠습니다. 락앤락 볼 텐데요. 락앤락을 33,700원에 30%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락앤락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수익 둔화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흐름 보였는데 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급락세가 이제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격대, 이 31,000원대, 3만 원과 3만 1,000원대의 가격대가 상당히 좀 강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과거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다는 우려감으로 전반적으로 급락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가격대는 지지를 보이는 모습 보였고 또 10월 달에도 이 한 번에 또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었다는 점, 그 정확하게 3만 원대가 도달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강한 양봉의 형태로서 급반등에 대한 모색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도 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오늘장에서 양봉 형태 띄고 있다라는 점 조만간 다시 한번 강한 지지나 형성 이후에 반발 매수 강도가 높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락앤락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그동안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 보였지만은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방용품을 비롯한 특히나 미용용품에 대한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아무래도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이 밀폐 용기에 있어서의 점유율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주방용품이라든가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다시 한번 시장 점유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지 말자, 따라서 들고 가신 다음에 약 34,000원대에서는 우선은 한번 파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부분 이상에서 한번 팔아주시고 나머지 물량 한 50% 정도는 팔아주시는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업군 성장성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36,000원대까지의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봤을 때 우선 절반을 팔아주시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36,000원대 목표가 제시해드리겠고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사실 3만 원 상당히 좀 강하게 지지라인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은 29,000원이 만약에 강한 음봉 형태로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대세 하락에 대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에 있어서는 2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락앤락이 8%나 급락하면서 걱정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팔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이죠. 대장주 OCI 보겠습니다. OCI를 27만 원에 30%를 가지고 계세요. 2350님께서 보내셨는데요. OCI를 27만 원에 샀으면 잘 산 겁니까? 네, 일단 그 최근에 흐름을 봐서는 뭐 네. 잘 사셨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 중요합니다. 왜 그 OCI는 특히나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세계에서 최고의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OCI가 맞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는 거는 역시나 생산 캐파를 가장 넓게 갖고 있는 OCI가 맞다라는 거. 그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그 작년 실적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3만 주당 그러니까 EPS가 3만 4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요. 그렇다는 것은 올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이 자체는 저평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한 가지 또 이게 우려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최근에 그 태양광 업체들이 2010년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없어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태양광이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가 나오게 돼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산업이 그렇게 빨리 시장이 넓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 그 점만 염두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좀 제안을 드리겠고 워낙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손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일단은 24만 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락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견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화학주들이 보통 고평가 수준에 들어갔을 때 한 12배, 15배 정도 수준에 들어가면 좀 고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반영하면 물론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35만 원 선 돌파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정도 선 터치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상담을 받으셔서 좀 관리를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OCI 봐드렸고요. 자, 오늘 전화가 참 많이 들어오는데요.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뷰익스요. 뷰웍스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그 단가가 11만 원 정도 되고, 아니, 11만 1,000원 정도 되고요. 예. 두 분 정도 들어가셔서 지금 한 100% 정도 가지고 있어요. 나눠서 사셨고 그래서 비중이 100%시라고요? 네. 예, 뷰웍스 100% 들어가셨다면 이유가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여쭤볼까요? 차트상으로 볼 때도 모두 다 위에 올라와 있게 하는데, 내리네요.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아니, 그냥 뭐, 조금, 이제, 밑에 안 있고 위에 있어서 샀는데, 예. 예, 근데 갑자기 밑으로 내리다가 팔까 생각도 했는데, 다음날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 놔뒀더니 또, 어제 팔까 했는데 상담을 남겨놨기 때문에, 예. 그냥 놔뒀는데 막판에 또 내리더라고요. 예, 어제 장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6.8%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은 보합권 정도에서 거래가 됩니다. 일단 상담을 받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점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네. 지금 가격대에서 자르는 게 맞는 건지도 함께 봐드릴 거고 그런데 이제 비중이 100%니까 추가적인 매수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뷰웍스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지도 함께 좀 알고 계신가요? 카메라 렌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예. 스마트폰 요즘에 유행이라서 뭐 카메라 뭐 렌즈 같은 거 그에 대해서 뭐 좀 수요하다고 들었고요. 여보세요? 알고 네. 계시는군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뷰웍스라는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장성이 있는 것까지도 함께 좀 짚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요. 네. 예, 좀 발빠르게 대응하셔서 수익을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신기현 대표님, 네. 원래는 어제 문의하려고 하셨는데요. 어제 연결이 잘 안 됐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우선 뭐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카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료 영상 장비 뭐 CT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의료 영상 장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추세가 조금은 그래도 상승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물론 12,000원대 고점 찍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불안은 크실 수는 있겠지만
있습니다만은 저점 대비 약 7,500원대 대비해서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뷰옥스의 가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헬스케어 관련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뷰옥스도 역시나 이런 관련 이슈에 따른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영상 장비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유 헬스케어 관련주에 있어서의 이러한 영상 시스템이 상당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직접 맞대지 않고 화상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뷰옥스 같은 종목군들의 성장성과 그리고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어가셨지만은 우선은 기업의 성장성과 그리고 테마적인 형성 가능성을 놓고 우선은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비중 100%이시지만은 우선 홀딩 하신 다음에 테마적인 형성이 만약에 조금 빨리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정고점 대인 12,000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리겠고, 만약에 시장이 뭐 대선 관련 테마라든가 이 USK 관련 주가는 조금은 좀 무관한 그러한 테마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매수가 부분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매수가에서 자르지 마시고 12,000원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서 조금은 긍정적인 그러한 전망과 그리고 전략이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손해보고 나올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전화 한 통 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세요?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제일모직네. 제일모직을 얼마에 사셨어요? 매수가가 10만 7,500원에 15%입니다. 10만 7,500원에 15%요. 예, 예. 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예, 그쵸? 그런데 예, 지금 이게 뭐 방송에서는 자꾸 좋다 그래 샀는데 예, 이게 한 1년 넘었거든요, 지금. 예, 근데 지금 자꾸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요 앞에 한 많이 주가 내렸을 폭락됐을 그때는 다 같이 내린 건데 예, 이게 항상 제가 볼 때는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아서 예.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라나 뭐 손절가도 조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에 대한 애정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종목과 네, 오래 상황이 가지고 빠지면 안 있었으니까요. 된다고 하던데요. 네. 예, 어쨌거나 제일모직 매수가 올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실적이 부진했다고는 하는데 이제 바닥 짚고 올라올 것이다. 긍정적인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성규 예, 예. 팀장님과 그래서 함께 뭐 봐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면은 금년 한 중반기 2분기까지는 가져가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조금 길게 가져가도 괜찮은지도 함께 좀 봐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규 예, 팀장님. 항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또 전화 주세요. 예, 예. 예, 제일모직 봐주십시오. 네, 작년 말부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선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IT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예. 그러면서 추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건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그 IT 부품주들이 그렇게 실적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왔냐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시장의 기대와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일단 뭐가 문제였냐면, 삼성전자의 재고가 워낙 많았었고, 그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1분기까지 계속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IT 부품주들 보면 12월 달에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전부 다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IT 부품주들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버텨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 돼서도 정말 그 수요가 증가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삼성전자가 갑자기 2분기부터 경쟁에서 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버텨야 된다는 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작년 실적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총 실적은 EPS가 한 4,900원, 그러니까 5,000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지금 제일모직은 약 20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죠. 20배 가까이 되는 수준인데 지금 삼성전자 PER이 한 14배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앞전에 그 상담을 했었던 파트론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1배에서 12배 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일모직이 탄력성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 계열사다 그러면서 많이 밀어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밀어줘 봐야 아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실적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분기별 실적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93,000원 선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1분기까지 일단은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모직이 버티길 바라는 수밖에, 누가 안 팔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무리 실적이 나오더라도 저항대는 11만 원 선에서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매수가 위니까요. 일단 그 부분들, 이 박스권을 정확히 기억하셔서 이 박스권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월세가 2.6% 상승하면서 15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지난해 월세 지수는 전년보다 2.6% 상승해 1996년 3.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세는 방수가 적을수록 오름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방 1개의 월세 가격 지수는 전년 말보다 3.9% 올랐고 방 2개는 2.8%, 방 3개는 2.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원룸 월세 중에는 오피스텔 상승률이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해 완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근로 조건은 떨어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다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과 금융권부터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고질적인 사내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주식과 펀드, 채권 등 1억 원 이상의 증권 잔고를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크게 늘어난 반면 3천만 원 미만 소액 자산가들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2년간 고객 수와 잔고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억 원 이상 고객의 수는 지난해 말 현재 5.0%로 2009년 말의 4.4%보다 0.6%포인트 상승했고 자산 비중은 63.5%로 7.1%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반면 3천만 원 미만의 소액 자산가의 수는 지난해 말 현재 84.0%로 2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고 자산 규모도 5.0%포인트 떨어진 16.1%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가계소득 대비 대출 이자 비중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02년 이후 도시근로자의 소득 대비 대출 이자 비중이 2%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면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현재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이자 비용은 10만 2천 원으로 전체 소득 433만 5천 원의 2.4%를 차지하는 등 2%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주식을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보면 운송 장비 업종이 가장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좀 받쳐주는 분위기인데요.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